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2024년도의 첫 번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9회 심화 한능검 고려시대까지 같이 풀어보고 복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의 유물을 찾아내서 전시하고 있다. 네, 매번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전시물들을 모두 다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전시물들을 바꿔가고 나머지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그것이 수장고인데요. 바로 수장고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찾아내서 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서 발굴된 거냐면은 동삼동 패충유적, 여기가 부산 영도구 쪽에 있는 겁니다. 그 동삼동 패충유적지에서 나온 빗살무늬 토기고요. 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 전체가요, 아마 2023년 작년 12월 달에 아마 그 부산 지역 신문에 나와 있는 빗살무늬 토기 수장고 얘기를 아마 그대로 문제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선지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답은 3번이네요.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 반달돌칼로 벼수학, 요건 청동기. 그 다음에 또 청동기가 4번 선지 고인돌도 청동기죠. 그리고 2번 선지 막집하고 5번 선지 뗀석기는 당연히 구석기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네, 밑줄근 이 왕의 업적입니다. 네, 원래 이 비석이 원래 도선 국사비, 즉 왕건의 스승이죠. 풍수지리설에 또 아주 밝았던 도선 국사비인가, 아니면 무학대사비, 즉 조선 왕조 처음 세워질 때 많은 기여했던 무학대사비인가,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그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희가 금석과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왕이 바로 이 비석이 바로 이 왕 때 건립한 순수비, 바로 그러면 순수비 하면은 진흥왕 순수비죠. 한강 무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세운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럼 신라 진흥왕의 업적 찾아보겠습니다. 네, 1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 폐지는 전형적인 신문학에 대한 또 중요한 키워드죠.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즉 신라 통일 직후고요. 그리고 2번 독서상품권은 늘 나오는 오답선지입니다. 바로 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 만든 제도고요. 3번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한 건 법흥왕대죠. 그리고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의사정 파견인데요. 바로 의사정 파견한 때는 문무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신라가 통일을 이룬 문무왕. 자, 그래서 이 의사정 얘기는요, 바로 앞전 시험에도 68회 12번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바로 대하청 거칠부에게 명하여서 국사 편찬했다. 바로 진흥왕 때 거칠부로 하여금 역사책 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전 시험에 68회 6번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그전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신라 왕들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은 6세기가 지증왕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죠. 그리고 이제 7세기 통일을 이룬 문무왕,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이 신무왕, 그리고 원성왕은 신라 하대 때 8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3번 나라에 대한 설명, 기억니은 디귿니를 짝짓는 건데요. 이게 고조선 또는 그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초기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 문제가 2번이 아니고 3번에 나왔습니다. 일단 가를 보면 키워드가 읍군하고 삼도 있죠. 왕 명칭은 없었고 군장을 읍군 삼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천행사를 무천이라고 한 나라, 바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이 읍군 삼도는 동해도 그렇지만 또 옥저도 역시 지배자 이름이 읍군 삼도였죠. 근데 키워드는 무천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동해라고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럼 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선지 보면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있는데 바로 민며느리제는 옥저죠. 물론 옥저도 읍군 삼도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에서는 동해와 공통됩니다만 그 제천 행사는 일단 역사책에는 옥저 행사가 뭐였는지 안 나와 있고, 하여튼 동해 무천 키워드를 삼아가지고 기억을 땡으로 보내야 되겠고요. 자, 니은 보면 가가 바로 동해가 이 음락 간의 경계 중시한 체커가 있었죠. 그래서 남의 부족, 남의 음락 침범하면은 배상해주는 제도 역시 동해 키워드 체커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5월이면 자 보통 제천 행사는 뭐 10월 아니면 또 부여 같으면 12월인데 사반의 경우는 이렇게 5월 씨뿌리기 맞추고 한 번 하고, 또 제가 여기 보충 썼습니다만 10월달 추수 맞추고 또 한 번 하죠. 그거 보고 계절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5월 하면은 또 5월 계절자면 사만, 역시 또 사만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사만은 재정분리죠. 재정분리. 그래서 군장은 신지읍차라고 그러고 또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 나는 사만인데 바로 사만에 바로 정치 지배자 이름 신지읍차라고 나온 게 바로 디귿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나 사마는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을도 오답선지는 얘긴데요. 바로 이게 여러 가들이 별도로, 즉 마가 우가 저가 등등이 사출도 주관한 건 부여에게 하는 거죠. 역시 리을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자 백제 웅진기, 즉 웅진 공주를 수도로 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이 왕이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웅진시대 하면 거의 나올 왕이 무령왕밖에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강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 처단하다. 이 백가라고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 좀 된소리 발음하면 꼭 연예인 예명 같습니다만, 하여튼
된소리 백가가 아니고 하여튼 아마 동성왕을 시해한 뭐라고 해야 되나 역적 같은 사람이 모양입니다. 근데 동성왕 하면은 또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남진 정책의 위기를 이끌어서 신라와 함께 혼인 동맹을 체결한 왕으로 또 알려져 있죠. 네, 5세기 후반에 혼인 동맹을 체결한 왕으로도 이제 동성왕 또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키워드가, 문영왕의 키워드가 바로 지방의 22 담는 왕족 파견이죠. 그래서 역시 문영왕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공주 왕릉원에 안장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 왕릉이 그 유명한 문영왕릉이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공이 확실히 밝혀진 왕이죠. 자, 그러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방인데요. 금마저 미륵사 창건한 왕은 백제 끝에서 두 번째 무왕 때고, 이제 요 얘기도 67회 3번에 2번 선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왕이 미륵사 창건. 그리고 2번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 함락, 즉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대하성 함락시킨 왕은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642년이고요. 그 대양성 함락할 때 바로 그 대하성 성주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 길게 가서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당나라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나당 연합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미륵사 창건 얘기에 이어가지고 윤충이 대하성 함락, 요거 똑같은 선지도 바로 67회 3번에 4번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평양성 공격해서 고국원왕 전사시켰다. 바로 이거 백제읍 전성기 때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 때죠.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아직은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군해성이었고요. 이제 이때 고국원왕이 근초고왕 공격에 의해 가지고 전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진흥왕과 연합해서 하루지역 수복한 왕은 성왕이죠. 특히 성왕은 이제 수도를 사비로 옮겼으니까 일단 웅진 때도 아니고요. 역시 그러고 보니까 3번 선지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근초고왕도 요건 아직 그 웅진 때가 아니고 한성 백제 시대네요. 한성 백제 때. 자, 그리고 2번 그 윤충을 보낸 의자왕은 또 역시 사비 때고요. 그리고 역시 1번 금마저 미륵사 창건, 요거 무왕도 역시 맨 끝에서 두 번째 왕이니까 요것도 사비 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웅진 때 그 문영왕에 해당되는 건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게 뭐 과연 문영왕 때 사신을 보내서 중국 남조 양과 외교 관계 강화했을까, 이걸 약간 헷갈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1, 2, 3, 4번은 다 1, 2, 4번은 사비 때, 3번은 한성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문영왕릉의 특징이 중국 양나라의 무덤 양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형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양나라 역시 그 점에서도 5번이 답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영왕 때 백제에서 사신 보내가지고 그렇게 중국 양나라에 간 그 그림이 있죠. 바로 그 그림 이름이 양직공도라고, 바로 거기서 백제가 보낸 사신이 그림이 나와 있다고, 또 그 그림이 유명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가나 사이의 일입니다. 너 먼저 가보니까 을지문덕, 바로 우중문 나오니까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 말하는 것이고요. 나를 보니까 안시성 사람들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황제는 당나라 태종을 말하겠죠. 이 안시성 전투는 64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안시성 전투까지는 아직 나당연합이 결성되기 전입니다. 제가 여기 썼듯이 나당연합은 648년에 가서야 결성되고, 왜냐하면 이 당태종도 혼자서 고구려 공격하다가 자꾸 실패하니까 결국 신라와 손을 잡는데 같이 동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이 시기는 아직 나당연합이 결성되기 전,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나 백제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고 1번을 보겠습니다. 관구검이 환도성 공격해서 함락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관구검은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사람입니다. 아마 삼국지에도 잠깐 뭐 크게 주목을 받는 장군 이름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장군 이름으로 관구검 나옵니다. 하여튼 이때는 결국 삼국지에 무대가 되는 시기니까 3세기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46년이고요. 이때 고구려 왕은 동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계백 황산벌도도, 이건 백제 멸망 직전이죠. 그러니까 나 자료보다 후입니다. 660년의 일이고요. 자, 그리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안시성 전투 전에 3년 전에 642년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즉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운 거죠. 네, 하여튼 연개소문 정변 642년이고 그 뒤가 이제 바로 안시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안시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죠. 자, 답은 4번이고 4번 보겠습니다. 광개토 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가 가야와 연합을 해서 신라에 침입했을 때 광개토 왕이 군대를 보내서 격퇴시켜줬죠. 이때가 40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미천왕. 자, 항상 미천왕 하면은 뭐 성한편 공격, 낙랑군 축출이죠. 바로 그 313년이 되겠습니다. 즉 뭐 정확히 연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일단 딱
색이만 구분하더라도 뭐 일단 오답으로 제낄 수 있겠습니다. 즉 미천왕이 낙랑구 축축 그러면 대개 사색이 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다시 그러면 그 고구려의 왕들이라든지, 자, 다시 한번 그 고구려 때의 일들 한번 순서를 잡아보자면은, 일단 살수대첩이 7세기 초반에 먼저고, 그 다음에 안치성 전투가 있기 전에 642년에 연개소문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안치성 전투가 있었고, 3년 뒤에 648년에 나당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맞아. 그 관구검 얘기는요, 앞전에 그 한 65회 시험쯤에도 한번 5번 선지로 관구검 얘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이 고구려의 침입한 외적과 관련돼서 관구검 이렇게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반에 걸치는 왕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천왕은 4세기 전반, 이렇게 딱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고 6번 가겠습니다. 네, 6번 불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불상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광배가 있고, 광배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다 지금 선지들 광배가 있는데, 여기 특히 핵심 키워드가 고구려 연호로 추정되는 연가, 바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너무 자주 나오고, 특히 제가 여기 68회 10번에 1, 2, 3이라고 썼던게요. 68회 10번, 1, 2, 3번에 나온 선지 불상들이 바로 이번 시험에 1번, 2번, 5번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거는 3번하고 4번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익숙한 것부터 먼저 세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광배가 하나짜리 있는 거,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답은 2번이고요. 이 거의 쌍둥이 같이 두 개 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발해의 이불 병자상이죠. 바로 고구려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번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네, 역시 앞전 시험도 나왔고 계속 잘 나오고 있죠. 바로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의 자상, 요것도 다 요건 고려거죠, 고려거. 자, 그럼 이제 생소한 거 3번이 있는데요. 이게 경주에 황복사라고 하는 황복사라고 하는 절터, 즉 경주 황복사지에 있는 금으로 만든 열의 자상입니다. 이게 황복사에 있는 삼층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불상이 출토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여튼 요거는 당연히 통일신라 때 불상이고요. 이 황복사지 금제 열의 자상이 아마 한참 전에 52회 때 한번 6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게 제가 여기 썼듯이 입상이 뭐냐면 바로 이 황복사지에서 삼층석탑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좌상 말고도 금제열의 입상이 나왔습니다. 금제열의 입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작아서 그렇지 3번 선지는 앉아있는 모습 좌상이고요. 요거 말고 거의 광배는 비슷한데 입상도 역시 같은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황복사지 입상은 나왔는데 이렇게 좌상은 진짜 52회 때 나오고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소한 것이 바로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익산 왕궁리 바로 익산 금마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앞전 시험 4번에 백제 유적지 웅진 사비 해놓고 또 전라북도 쪽에 익산 왕궁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불상 얘기는 안 나왔고 상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는 불상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이 익산 왕궁리에 그것도 5층 석탑이 있었는데요. 아마 미륵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 불상이 출토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불상이 물론 익산 왕궁리 터야 물론 백제의 왕궁터라고 합니다만, 이 불상 자체도 백제 때 만들어졌나 아니면 그 이후에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나 아직 정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 가지고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나 그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을 테고요. 혹시나 이제 익산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가 나올 경우는 이 불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제작 연도가 제작 시기가 백제 때인지 통일신라 때인지 그건 좀 약간 학설이 아직 정립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만큼은 지역을 연결고리로 해서 만약에 문화재 어렵게 나올 경우에 이게 익산 왕궁리에서 출토된 금동열의 입상 그렇게 좀 시각적으로 지역과 연결시켜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7번 갑니다. 7번은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는 겁니다. 먼저 사찬 시득이 나오면 바로 신라 삼국통일 완성하는 그때의 활약한 인물이죠. 역시 사찬 시득이 기벌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죠. 이때가 67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 바로 흑지상지가 나오면 바로 흑지상지 하면은 백제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러니까 일단 나가 가보다 앞서야 되겠고요. 또 다는요, 건모자보고 안성 나오니까 이건 또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보다 고구려가 뒤에 멸망했으니까 부흥운동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뒤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다가 그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다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안승이 결국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죠. 그래서 신라 문무왕이 역시 또 익산 또 나옵니다. 금마저에서 바로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아직은 당나라군을 몰아내기 전 67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674년인데 꼭 뭐 연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안승 또 건모전 보덕국왕 이건 아직 그 기벌포 전투가 있기 전이다. 그렇게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8번 갑니다. 가국과의 경제 상황입니다. 바로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됐다. 이거 늘 나오는 통일신라의 촌락문서 또는 민정문서라고 하는 거죠. 역시 오수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 지금 청주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촌락에 대한 여러 경제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 자, 경성과 경원 함경도의 국경지대에 바로 여진족을 상대하는 정책으로 잘 나오죠. 바로 조선 3대 태종 때 이렇게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과는 당근과 채찍 중 효유책을 쓰기도 하고 강요책도 쓰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바로 여진족에 대한 효유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역소 설치한 거죠. 답은 2번인데 이게 그 신라 때 하면은 동시전 이것만 주로 나와 있고 서시와 남시는 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거는 설사 모른다고 치고 다른 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발행했다. 바로 이거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발행. 이거는 당연히 통일신라가 아닌 거 확실히 아니까 제끼고요. 그리고 4번 역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고 또 5번 구황작물 얘기도 역시 조선 후기 때 얘기죠. 그러니까 서시 남시가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신라하면 또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정왕 때 동시가 있었고 그걸 감독하는 기관으로 동시전 설치했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7세기 말로 가까워질수록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니까 동시 말고도 경주 수도에 서시하고 남시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시하고 남시 감독하는 관청 이름도 서시전, 남시전 그렇게 되겠죠. 이 시기가 695년입니다. 695년이면 일단 신라가 통일을 한 직후인데 이때는 이미 신문왕은 죽고 부여 그 다음 효소왕 때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이렇게 신라 때 동시전뿐만이 아니고 통일 직후에는 서시하고 남시까지 같이 설치해서 교역 규모가 시장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렇게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9번 갑니다. 네, 9번째로 이 자료는 명문장으로 만난 한국사인데요. 어느 국가에 대한 것인가? 자,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결국 고구려는 아니고요. 자, 쭉 보면은 걸사비와 대조영. 자, 바로 대조영이 그 발해 세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해 처음 세울 때 나라 이름은 진국이라고 했죠. 자, 결국 발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 찾아보면은 이게 답은 4번인데요. 발해하면은 주로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그런 것이 잘 나오고 좀 문적어는 좀 약간 생소합니다만 이렇게 그 나머지 선지들 발해에 대한 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다 없다는 거 확실합니다. 먼저 1번 선지 정사회의는 바로 백제 때 회의고요. 2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두었다. 바로 고구려의 지방 관직 이름이죠. 이거 욕살 철역은지 바로 앞전 시험에 2번에 5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도병마사도 이거 고려 때 국방회의기구죠. 그리고 또 5번 보면 또 골품자면 요거 신라의 고유주되고 그러니까 답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발해라 그래가지고 주자감 또 중정대 그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적 관련이라든지 주요 문서 작성 등을 하는 문적원 이것도 모처럼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갑니다. 10번도 역시 또 불상에 대한 문화적 문제가 아닌가 약간 긴장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왕에 대한 건데 어느 왕이 찾기 쉽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 줄 후삼국 통일하니까 태조 왕건이죠. 네. 자, 일단 태조 왕건의 정책 보면 답은 5번 확실합니다.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답은 훈요 10조. 자, 답은 5번 찾았고요. 근데 기왕 또 불상이 나온 김에 이제 이 논사 개태사 터에 있는 석조 열의 3존 입상 이것도 혹시 나중에 불상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 같이 시각적으로 익히면서 바로 개태사 터에 있었던 석조 열의 3존 입상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관학지능 즉 너무 고려 문종 이후에 걸쳐가지고 너무 그 사학이 융성하다 보니까 특히 숙종과 예정이 관학지능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또 예종이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 하나가 또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치를 했죠. 네, 양현고 예종 늘 또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제 시행은 4대 임금 광종이고요. 그리고 3번 전국에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은 또 6대 임금 성종되고 그리고 4번 전시과 제도를 처음 하는 즉 시정 전시과라고 시정 전시과 그러죠. 이거 바로 5대 바로 성종 앞에 경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그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기왕 많이 나왔으니까 태조 때는요 아직 전시과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이렇게 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지급했죠. 그거 보고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시과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여러 왕들 나온 김에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당연히 태조가 1대고요. 그리고 여기 4대가 광종, 5대가 경종, 6대가 성종이 되고 예종은 10세기 후반에서 예종은 11세기
12세기 전반이죠. 네. 12세기 전반. 그렇게 뭐 꼭몇 대까지 필요 없고, 다만 이제 관악지능책이라든지 또 별무방 관련이 돼서 숙종다음이 예종이 되겠습니다. 네, 12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12세기 초. 네, 그 다음 11번 갑니다. 네, 11번. 어느 지역을 연결고리하는 문제와 이 지역 이름을 서도라고 고쳐 불렀다. 광종 때. 그러면 원래 태조 때 그 서경이라고 불린 평양을 광종 때 서도라고 불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또 목종 때, 목종 때는 호경으로 계칭. 자, 여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이, 이건 확실한 것이 바로 평양인 것을 확실히 알려면 묘청이 나와야 되는데, 묘청은 지금 선지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과연 이것이 평양이냐를 감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 명종 때, 명종하면 바로 이제 무신정권 때죠. 명종 때는 유수 조유총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그 무신정변에 반발해서 일단 김포당의 낭이 먼저 있었고, 또 조유총의 반란이 있었죠. 조유총의 반란은 1174년인데 이 조유총이 평양 유수였습니다. 서경 유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유총이 어떤 직책이 있었는가 알면은 뭐 쉽게 평양이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다음 또 동령부는 좀 생소하니까 조유총으로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유총의 반란은요, 앞에 67회 15번에도 4번 선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기출 문제 봤더라면은 서경 유수 평양 좀 감을 또 잡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령부는요, 바로 원 간섭기 때 평양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동령부.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이제 결론은 평양이고요. 뭐 이거 평양이 서경이었다가 서도였다가 호경이었다가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조유총이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고 또 원나라가 동령부 설치했다, 이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평양이라고 캐치했으면 답은 2번 선지 묘청의 난 일어난 지역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묘청이 그 금나라 정벌 하자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금나라한테 사대관계 취하지 말자고 하면서 칭제 건원했다고 그랬죠. 칭제 건원, 국호를 대유라고 그러고 연호는 천계라고 했다고 그러고. 예.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전몽주가 피살된 곳은 바로 개경 개성이고요. 3번 몽골 침략으로 황룡사 구청 목탑이 소실된 곳은 바로 경주죠. 이 황룡사 구청 목탑은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흥덕사하면 또 청주. 아까 전에 8번 문제에 통일신라 민정문사 나오면서 바로 그 당시 5서경 중 하나인 서원경으로 불린 곳 청주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청주 흥덕사에서 이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이 되었죠. 자, 그리고 5번 선지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고 하는 고려가요. 자, 꼭 고정문학 같은 그런 선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가요를 지은 장소가 부산 동래 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게 부산을 카테고리로 하는 또 지역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정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워낙 부산이야뭐 워낙 키워드가 될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인물이 많기 때문에 꼭 뭐 정과정이 부산 유배 중에 만들어졌다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다음 자료 국가 경제 상황인데요. 보나마나 이런 문제 자리는 뭐 고려에 대한 구조 역시 고려 숙종 때 발행한 화폐 은병 또는 활구 나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도평의사사가 있습니다. 고려 전기 때 명칭 도병마사가 나중에 원간섭기 때 좀 확대해서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특히 경시서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역시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경시서 역시 고려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솔비부의 말을 특산물로 수출했다. 이건 또 발해의 바로 오경 15부 62주 중에 바로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였죠. 그리고 2번 답이 2번입니다. 서적점, 다점 등의 즉 찻집 같은 관양상점을 운영했다. 이 고려 때 이 서적점, 다점 이런 얘기가 앞에 66회 10번에 3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생소한 고려 경제 상황 선지는 아니네요. 자, 3번은 너무 유명한 청해진 장보고 9세기 전반의 일이고요. 6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덕대.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 5번 기후약조 체결해서 일본과 교역제기. 이건 바로 1609년 광해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적점, 다점 이것이 약간 애매하다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번 가해된 고려의 대응인데, 이런 형식의 발문은요, 일단 고려 때의 침입한 북방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란, 여진, 아니면 뭐 송나라, 아니면 일본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 역시 핵심 키워드 인물이 나왔습니다. 윤관 나왔죠. 바로 윤관이 하신 말씀 중에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고, 여기서 말한 선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 아까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발행하고 또 은병 또는
활구 발행했던 그 숙종, 바로 숙종이 그렇게 명을 해가지고 일단 별무반을 만들었고, 이제 예종 때 가서 동북구성을 설치하죠.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13번 문제는 여진에 대한 고려 대응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진에 대한 거니까 바로 또 윤관장군하고 직결되는 바로 5번 선지가 답이네요.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경계 알린 비석. 바로 이 비석 이름이 척경입비서라고 하는 거죠. 네, 계속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는 선왕은 숙종이고요. 동북구성을 설치할 때 왕은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광군 창설한 때는 바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3대 임금 정종 때 바로 광군을 창설했죠. 자, 이건 거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2번 박유를 파견해서 근거지. 바로 누구 근거지냐 하면은 외구의 근거지입니다. 이때는 창왕 때고요. 그리고 3번 강화도 도우범계 항전 준비. 당연히 이거는 고려 고종 때 몽골 2차 침입 때 바로 그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4번 선물 받은 낙타. 바로 이거 선물을 권한해 줬습니다. 근데 고려 태조 때 바로 만부결옥한 다리 밑에서 다 낙타를 메어두고 군교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려 태조 때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란에 대해서 그 대응책 거란에 대응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진에 대한 건 답은 5번밖에 없겠네요. 네,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근데 14번 가기 앞서가지고 항상 늘 계속되는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동북구성을 쌓았다가 또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여진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시 반환을 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115년에 바로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군신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14번 갑니다. 14번 탐구활동 얘기인데, 자,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했다. 자,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 또 초전, 즉 운문에서는 김삼위, 초전하면 효심, 바로 김삼위와 효심이 아니라 그러죠. 운문은 지금 경상북도 청도 쪽이고, 지금 초전은 지금 울산 쪽입니다. 하여튼 김삼위와 효심난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뭐 무신 집권기 어느 사람이 집권할 때 뭐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이건 무신 집권기에 나타난 하청민들 반란이구나. 금방 감을 잡고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5번 무신 집권기 하청민 반란.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김삼위와 효심의 난은요 1193년 그 정중부 때가 지나고 이의민이 또 정중부 때가 지나고 경대성 때가 지나고 이의민이 집권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 원율 사람, 원율이 지금 전라남도 담양 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연년 나는 굉장히 한능검 시험에서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연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일으킨 때는 한창 그 원나라가 침입할 때입니다. 1237년 고려 고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최지 중에서 최후가 두 번째로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라서 진짜 고려 그 내륙 쪽이 굉장히 많이 몽골군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아마 본토 쪽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정부는 백성들 나몰라라고 도망가 버리고 결국 백성들만 피해를 입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이연년이 나를 일으킨 배경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맨날 그 무신 집권기에 난 거라면 만적, 뭐 망이낭소이,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김삼위와 효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생소하지만 이연년 난도 같이 최후 집권기, 역시 최후 집권기도 당연히 그 무신 집권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난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네. 나머지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노비 안건법이면 고려 광종 때고요. 2번, 삼정 인정책은 조선 후기 때죠. 네. 철종 때 바로 임술 농민분기 이후에 이렇게 정부의 대응이 삼정 인정청이고, 3번, 사심권 제도는 고려 태조 때죠. 특히 이 사심권 제도가 시행된 사례라고 그러니까 뭐 지역의 유력 인사들한테 자기적 책임져라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한테는 또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경주 사심관이 책임져라 그런 제도가 사심권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집강소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 때 얘기죠. 바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바로 동학 농민군이 주장하는 폐정 계획을 시행하기로 할 때 그때 나온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연표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5번 연표 문제인데요. 조일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생소한 인물일 수 있고 여기 키워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치성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기철, 기륜, 뭐 기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거할 것을 모의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바로 기철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기원만 죽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조일신이 이렇게 왕 있는 궁궐을 포위하고 반란이 일으켰네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가 일단 뭐 기치가 나오니까 당연히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원칸석기 때 특히 그 원나라 황후가 이
기시들의 누이가 원나라 황후가 된 것을 등이었고 상당히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이 조일신이 난을 일으킨 때에는 바로 기처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 조일신이 결국 반란을 일으킨 걸로 돼서 결국 공민왕이 조일신을 처형하고 이제 그 이후에 기철까지 같이 처단하게 된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하여튼 결국 공민왕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꼭 공민왕 때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기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원간섭기 원간섭기 하면은 고려가 개경을 환도할 때부터 원간섭기가 시작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마구건밖에 없겠습니다. 네, 상당히 개경 환도부터 고려 멸망까지 마구건 상당히 넓네요. 네, 그러니까 꼭 공민왕 때가 대략 몇 년도인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네, 답을 마번으로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기왕 나온 김에 이 강조의 정변 나왔습니다. 요새 한창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사극 고려 권한전쟁 초반부에 바로 강조의 정변 얘기가 나왔죠.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세웠던 강조정변 이게 1009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강조를 응징한다는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권한 쪽에서 2차 침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126년 바로 그 위척 이자금난이 1126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갑니다. 16번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그림 이름이 법화경 서탑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림은 많이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바로 첫 번째 줄 몽골 침입의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바로 고려의 문화유산 옳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딱 봐도 딱 고려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3번하고 5번 있죠. 바로 상감 청자입니다. 청자. 그러니까 딱 봐도 청자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3번, 5번은 고려 것이 맞고요. 이제 정확히 좀 이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3번 선지 이거는 청자 투각 7번 문이 향로라고 합니다. 향로. 그리고 5번은 또 청자 정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딱 봐도 지금 답이 1번이 답입니다. 그 유명한 백제 금동대향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것이 아닌 것, 1번은 백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은 1번 찾기 쉽겠습니다. 자, 근데 또 기왕 다른 선지도 또 언제든지 계속 시험에 돌려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은 2번 선지, 이거는 앞에 67회 16번의 그 자료하고 3번 정답으로 나왔던 바로 불상입니다.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다른 말로 은진미륵이라고도 하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도 고려 때 겁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이것도 늘 나오는 거죠. 바로 고려 초기 때 월정사 8각 9층 석탑, 즉 다층 다각형의 다층 다각탑의 형식을 취하던 고려 때, 특히 전기 때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 늘 나오는 거라서 제가 굳이 몇 회 나왔다고 표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7번 갑니다. 17번 사이시기를 묻는 겁니다. 가본 살리타. 자, 살리타 그러면 몽골 2차 침입 때 바로 김윤우에 의해 가지고 청해성 전투 때 화살에 맞아 가지고 사살된 장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몽골 침입하기 전입니다. 일단 몽골이 침입하기엔 구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요를 죽인 이유 어쩌고 바로 이거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 왔다 갔는데 고려 왔다 갔다가 죽은 것을 바로 고려 사람들 소행이라고 구실 붙여가지고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몽골이 쳐들어오기 직전이고요. 하여튼 이때는 아까 전에 강화천도 나왔습니다. 바로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면은 첨의부. 자, 첨의부 하면 벌써 원간섭기 들어봤죠. 고려 전기 때 바로 중앙행정기구 중석 문왕성과 상소성을 지금 합해가지고 원간섭기 때는 첨의부라고 바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원간섭기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왕비가 원나라 황실의 공주가 또 고려 왕비가 되었죠. 특히 제국 대장 공주라고 하는 사람은 충렬왕의 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확실히 원간섭기, 그리고 가는 아직 몽골이 침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이른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한창 원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는 아니면 개경 환도까지 거기까지가 그 사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 전사. 이건 바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927년 바로 고려가 견훤의 후백제한테 대피한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고요. 거기서 고려 측에 신순겸 장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공산전투에서 신순겸 전사 이 얘기는 67회에도 10번에 3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2번 최승로가 시무 28조. 이건 고려 성종 때고 너무 이건 가보다 훨씬 앞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방경 군대하면은 또 여몽연합군 결성해서 또 일본 원창하는 그때 나오는 장수 이름이 김방경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건 여몽연합군 얘기가 아니고 탐나에서 삼별초 진압했다. 자, 삼별초가 이렇게 항쟁을 하게 된 이유가 고려 정부가 원나라와 강화를 맺고 다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반발해서 삼별초가 항쟁했죠. 그래서 항쟁한 장소가 강화도에서 진도, 탐나, 제주도 그렇게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3번 선지는 개경 환도 직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나보다 바로 직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직전이라기보다는 이게 충렬왕보다 앞에가 원종이니까 원종이 마지막으로 이제 원간섭기 때 원간섭기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자 시호를 붙이는 왕입니다. 묘호를 붙이는 왕입니다. 자, 근데 혹시 이게 삼벌주 진압한 때가 충렬왕 때 이 충렬왕 때보다 좀 뒤지 않을까? 혹시 그게 애매하다면은 4번하고 5번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4번 강감찬 얘기 나오면 이건 한참 고려 전기 12세기 전반 얘기죠. 특히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 축조 건의한 것은 바로 다 귀주대첩까지 끝나고 3차 책임까지 끝나고 이렇게 나성 축조 건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지 경대승이 정중부 등 제거하고 권력장화. 자, 이건 아직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 얘기네요. 즉 정중부 이유방이 있었고 다음 경대승이 있었고 아까 김삼위와 효심난이 있었던 이유민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최충원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다시 보자면 이렇게 살리타가 이런 요구하면서 몽골이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하더라도 아직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최씨 정권, 특히 두 번째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5번 경대성 얘기 나오는 건 아직 최씨들이 집권하기 전이기 때문에 5번도 제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탐라에서 산별적 진압한 시기가 정확히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연도로 바로 개경 환도한 때가 1270년이고 산별초를 탐라에서 진압한 때가 127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뭐 충렬왕보다 그 전의 왕 원종 때가 되겠습니다. 원종 때. 자, 마지막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가인물의 활동입니다. 네, 명의 천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팔도 도통사로서 유동정을 추진했다. 근데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최영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영 장군 하면은 여기 최영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유명한 전투가 황산 전투, 황산이 홍산. 네,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최영은 홍산이고 이성계는 황산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어렵게 냈더라고 한다면은 막 황산도 있고 홍산도 있고 그렇게 냈을 텐데 황산 전투 나오지 않고 홍산만 나왔고요. 또 나머지 선지 보면은 2번 화통도감 실시 설치 건의는 최무선이고 그리고 3번 정변 일으켜서 목종패 이건 아까 15번 연표에도 나왔죠. 바로 강조의 정변 얘기하는 것이고 4번 의종 보기, 즉 무신정변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의종 보기를 도모한 사람은 바로 김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1174년에 평양 서경에서 조유총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바로 그 전에 또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도모하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무신정변 직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 선지 보면은 교정별감이 돼가지고 국정전반 장악한 사람은 최충원이죠. 최충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기구로 교정도감 만들었고 그 최고 책임자 교정별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이나 이성계 때보다 다 훨씬 뭐 2번은 훨씬까지는 아닙니다만 3번, 4번, 5번은 다 훨씬 전이고요. 그래서 혹시 홍산, 황산을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최영은 홍산전투, 이성계는 황산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은 또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기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